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증시 빨간 백신 접종 하락세 완치입니다. 3천선이 붕괴된 지 하루 만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3.5% 급등하면서 단숨에 3천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역시 3%대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억누르면서 전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국내 증시도 그 훈풍을 이어받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도 작용했는데요. FDA가 존슨앤존슨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지지했고 영국도 봉쇄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가 곧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에 대해서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점도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목요일에 야인스테 리턴즈 2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이번 주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오늘의 반등이 좀 반가운, 다행스러운 반등인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엔 이제 뭐 증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뭐 물론 이제 기존에 보유했던 분들이 좀 낙폭이 커지니까 거기서 너무 조바심을 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 사실 이제 결국은 섹터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런 시기를 또 잘 버텨냈다는 게 그 가장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오늘의 상승이 하지만 조정의 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의 반등인지 앞으로 시장의 흐름 두 분과 함께 오늘 야인스톡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야인스톡 끝난 이후에는 종목 진단 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한결 좀 시원한 마음으로 좀 찾아오셨을까요? 어제 제가 진짜 그 쨍한 빨간 옷을 입고 온 게 시장에 확실하게 좀 효과가 작용한 것 같죠?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동안 좀 물렸던 거 오늘 좀 잘 좀 회복을 하셨는지, 또 이러한 강세장에서 수익을 좀 보셨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리피킹님 출석 체크 해주셨고요. 마이님, 오답노트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바른생활님과 쫄보님, 서당계 1년차님, 주미영님, 미소님, 쫄보님까지 이름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야인스톡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정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급락을 하더니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박동희 전문가님, 최근에 이러한 흐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일단은 오늘의 상승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이게 그 시장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두 거대한 세력의 충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을 끌고 가는 그런 세력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다 왔지 않느냐, 또 하방으로 변곡점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거대한 세력들의 충돌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뭐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오늘 다시 또 100포인트로 올라오는 이런 큰 그 시세의 변동성이 나오는 게 보통 이렇게 이제 고점 또는 저점에서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지금 변곡점을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은 하방 쪽 변곡점이 아니라 상방 쪽 변동성일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글쎄요, 지금 오늘 하루 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9,700억씩 매수를 했어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이제 줄기차게 매도를 하던 기관 외국인이 2천억, 3천억 이렇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1조 가까이, 그것도 양 매수 주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또 못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또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지금 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어제 이제 뭐 홍콩 뭐 정권 거래소 인상, 뭐 사실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슈 가지고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 근데 이제 어제는 확실하게 의미가 있었죠. 지금 뭐 계속 우리 앵커께서도 얘기를 하시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 가지고 그냥
미국 네네. 장 끌어올리고 우리 시장도 이제 덩달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완화적 통화 정책을 장시간 유지하겠다 요 한마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연준 의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연준의 중앙은행의 그 존립 목적 자체가 완전 고용하고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 고용이 될 때까지 물가 안정인데 현재 물가는 안정이 되어 있다. 언제까지 안정이 될 것 같으냐. 그 안정이라는 기준이 한 2%를 정도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안정이 될 것 같으냐. 향후 3년 이상이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3년 동안은 제로금리 또는 완화 정책을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여기에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좀 안정감을 찾은 그런 느낌이고 오늘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것도 여기에 지금 이 말 한마디에 달려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좀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고 네. 여기에 결국 기관 외국인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기 부양책 1.9조 1조 9천억 경기 부양책이 26일 날 이제 이번 주말에 지금 처리가 된다는 얘기가 그 나오고 있어요. 네. 그 하원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이 부분도 이제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그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만약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주가는 중기적으로 유동성 장세는 앞으로도 뭐 원래 지속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 밑에서 계속 장을 흔들고 지금처럼 흔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슈가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중국의 긴축 정책. 네네. 때가 되면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조금 과열이다 싶으면 또 이거 가지고 또 한번 찬물을 한번 끼얹고 가고 그렇게 될 테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죠. 지금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흐름이 오늘도 좀 나오고 오르니까 있어요. 아마 네. 미국 선물도 좀 밀리고 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연준 의장하고 미국 국채금리하고의 싸움이죠. 연준 의장은 끝까지 우리는 기준금리 안 올리겠다. 그런데 실질금리는 시장에서는 자꾸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정시에는 앞으로도 아마 정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되 이 두 가지 이슈가 계속 정시를 자꾸 흔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미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FA님. 현재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10년 동안에 그 이제 명목 금리가 찍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고정 이자를 주겠습니다 하는 그 채권의 그 이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결국 이제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는 맞습니다. 왜냐 그간에 이제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로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던 것이 경기가 계속 악화가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계속 단행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채권 수익을 높게 주기가 국가의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국채 금리도 인하가 했었는데 다시 이게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정상화로 될 수 있는 그 기대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또 급등락을 또 할 수도 공간에 증시 조정이 한 번씩 반드시 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말씀드렸던 원인이 뭐냐면은 결국 이런 어떤 이슈적인 어떤 단기적 이슈에 따라서 대응만 된다라면 어차피 상승은 유효하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어제 이제 결국에는 상승폭을 또 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상승 반락을 하게 되면서 증시가 다시 안정을 찾아준. 그래서 S&P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이제 3대 주요 지수들까지도 장 초반에는 미국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걸 상위로 올라갔었던 원인은 이만큼 국채 금리의 변동폭이 좀 더 좁아지고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안정화가 다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10년 채권 수익률 관련해서 지금 제가 차트를 올려놨는데요. 네. 보시면 이게 지금 일주일간의 그 변동폭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변동폭 중에서 유독 튀었던 해가 있습니다. 유독 튀었던 날이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새벽에, 어제 11시에 이제 이때가 튀었습니다. 보시면은 24일 날 이때 11시 15분, 그러니까 장 초반에 국채 금리가 이미 1.4포인트를 돌파를 해버리다 보니까 S&P 지수도 시작부터는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었죠. 근데 올해 연준의 의장이 또 파월 의장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제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국채 금리가 인하를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여기서 이제 주요 지수들이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증시 자체에서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발언이 이렇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 기관의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의 그 자국민의 그 보호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또 반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 또 증시가 안정화가 빨리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근데 안정화되는 강세장에서 오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우선 이제 저는 이 개인들의 1조 9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네네.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매도를 많이 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매도 물량이 도대체 그 출처가 어디에 매도 물량이었냐를 보면은 추적을 해보시면 압니다. 이번 주장에 하락장이 올 때 개인들이 매수했던 그 순매수 구간과 순매수 약과 액수와 오늘 이제 순매도를 했던 양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 말씀은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었다는 것이고 시장 조정에 대해서 그 많은 뼈를 깎는 노력을 또 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파일을 봤을 때 이 정도 물량이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거는 순매수로 아무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도 사지 않은 상태에서 1조 9천억을 갑자기 팔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유동이 활성이 됐다는 거는 그간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시면서 장 조정이 연속으로 이어질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그걸 추적을 굉장히 예리하게 하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도 물량도 그만큼 많이 나왔었고 여기에 따라서 그 체격을 많이 바꿔 나가신 거죠. 즉 우리가 어떤 계좌가 이제 수익이 나면은 계좌가 배가 불러진다라고 표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종목이 배가 불러진 게 아니라 계좌를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 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그 이제 마찬가지로 그 소요들이 나타나는 것은 주간 장에 대한 조정이었지 아직까지는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은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점. 왜? 지난 2주간에 더 연장도 조정도 훨씬 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더 추적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조심하셔야 될 거는 결국 이제 아이비들도 주식의 거품은 아직 멀었다. 왜?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었고 네. 상승폭은 높지만 아직 실질 고용률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의 탄력은 유효하지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장세가 돌아설 때 꼭 내가 가진 종목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를 비중을 과도하게 넣으시기보다는 중소형주로 나눠 넣으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박동희 전문가님께서 잠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똑같이 9,700억 원을 사들인 흐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많이 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뭐 기관 외국인도 아마 반도체 업황을 보는 시각은 똑같을 거예요. 우리하고 보는 시각. 우리도 계속 이제 방송에서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이제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뭐 너나 없이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그 디램 가격의 상승세가 무섭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일단은 이제 반도체는 디램 뭐 70, 낸드 플래시 30 이렇게 대충 비중이 그 정도 수준은 지금 되는데 이 디램 가격 올라오는 게 너무 무섭게 올라와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지금 빅 사이클 진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그러니까 디램 가격의 종합 주가 지수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제가 캡처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일봉상 이제 나오죠. 일봉보다도 큰 흐름상 주봉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잡아놨거든요.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자, 주봉상 흐름인데 지금 이제 급등이 시작한 게 작년 그 중반부터 급등이 시작됐어요. 급등 이제 저거는 지금 분명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작년 중반기부터 해서 디램 가격이 이게 코스닥 뭐 작전주 올라가듯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 각종 그 반도체 공급 부족.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죠. 미국도 지금 뭐죠? 지금 바이든 공급망을 강화했다. 행정 명령을 발동을 할 정도로 어떻게 하여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 반도체 없어가지고 공장에 스톱했어야 되겠는가 그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그 수급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 명령을 통해서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비상이에요. 지금 그 정도 지금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디램 가격이 이렇게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전 분야예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또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본다 그러면은 PC, 서버, 뭐 스마트폰,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네네. 거의 전 부분에서 사실상 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최신 산업 그 4차 산업 쪽에 해당되는
2차 산업이라든지 차량용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는 공급 부족이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PC 서버, 스마트폰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셨던 것처럼 가격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단적으로 조금 전에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죠, 그죠? 네. 예, 많이 샀는데 자 하이닉스에 대한 올해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해서 140% 증가. 그러니까 작년도 영업이익이 5조인데 올해 지금 12조를 올리고 전망을 하거든요. 네. 이게 코스닥이 그 벤처 기업도 아닌 이 대형 회사가 이게 영업이익을 2배로 전망하는 걸 저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2018년도에 반도체가 빅사이클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막 급등 나오고 그랬을 텐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빅사이클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문 회사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매출의 100%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 그 최근에 이제 분기 단위로 보면은 1분기 한 달 전에 1분기 실적 전망해 놨다가 이제 빠른 데는 주간 단위로 영업 실적을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는데 전망할 때마다 계속 올라가요. 1분기도. 그만큼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 또 수요 부분, 또 공급 부족 이런 게 지금 심상치 않다.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SK 하이닉스 실적을 이렇게 높게 잡는 것만 봐도 네. 반도체 여팡이 얼마나 지금 좋은지 알 수가 있다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담아가야 될까라는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FA님께서는 이 반도체를 향한 외국인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오늘 제일 특징이 컸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입니다. 네네. 물론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것이 앞서서 박동기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바이든 정권도 미국과의 그 마찰은 불가피하고 그러면 이 장기전이 또 한 번 유지됐을 때는 지난 4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 마찰 동안의 어떤 그 지수제 어떤 변동들 이런 어떤 시장 자체의 악화들을 견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EUV 장비에 대해서 투자를 또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좀 더 삼성전자도 대표 종목으로서 주가 탄력이 높았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좀 올라가게 평가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제 중국 양회가 이제 당장 다음 주 4일에 있습니다. 3월 4일에 지금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네. 거죠. 왜? 이미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 문제로 지금 여러 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더불어서 인권 문제로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내수의 이제 정치권을 지금 또 탄압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면은 얼마나 불거질지에 대해서 그거를 공포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선이 된 입장에서의 어떤 강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회 기간이 앞두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지금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네. 왜? 우리 예전에 2018년도, 2019년도 때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이제 서로 싸웠을 때도 트럼프가 먼저 보복 과세를 하니까 여기 또 보복 과세가 나오고 그쵸. 또 한 번 주먹을 날리니까 여기서 주먹이 한 번 날아오고 이런 격이었기 때문에 치고받는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가피하다라면은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 좀 말씀드릴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합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프레스를 넣었었죠. 너희가 이걸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압박을 넣었었던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 기조였다면은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연합국들과 다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미안한데 우리가 지금 딸린다. 우리가 지금 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너희가 아니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결국은 공급망 확대를 한다는 거는 미국 내에서의 자급자족이 말 그대로 쉽지 않다는 점. 이 자급자족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만큼 제품군이라든가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풍부한 건 사실이지만은 중국이 이미 2020년도부터 먼저 GDP 성장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기에는 쉽지가 않고 여기에 또 중국이 마찬가지로 15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얘들이 금리를 올리면 또 환율이 또 문제가 발생하는 네.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들도 지금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이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조금 더 시장의 안정화를 기다리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서의 이슈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양회 이후에 그 주가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의 뭐 사실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르기는 했지만 또 경기 민감주들도 최근에 좀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일자로 정말로 경기 회복에 대한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덕호 FA님,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접종이. 네. 그랬을 때 증시에 확실하게 좀 어떤 변화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백신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 때문에 이제 접종이 또 지연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것 때문에 어떤 정치권에서의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뭐 국민들을 대상으로 뭐 실험을 하느냐, 국민의 실험용 쥐가 아니다 이런 어떤 과감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것이 지표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백신을 맞았을 때 그만큼 코로나가 극복이 되는 가능성이 높았느냐? 훨씬 높다는 게 데이터로 나와버리니까 이건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에서 딱 들어오면은 여권 주세요 하기 전에 백신 맞았습니까를 먼저 물어본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백신 자체에 대해서의 그 신뢰성 부분들이 훨씬 더 빨리 올라오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변이종에 대한 어떤 극복도 조금 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정상화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 다만 최근에 이제 증시 조정이 나타났던 것이 어디까지나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이 선 반영됐다라고 하시는 어떤 이제 부정적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비판적 견해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증시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어떤 발언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방향 자체는 상승이 충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 장세가 왔을 때는 매수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비중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매수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도 쉽게 또 손을 못 댔던. 그래서 이번에 오늘장에서 개인들의 어떤 순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저는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내 포트 비중을 바꾸는 것에 초점이 맞췄다는 거. 경기 민감주나 항공주나 여행주나 아니면 뭐 카지노, 뭐 소비재들 이런 부분들로 많이 바뀌었다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이제 실제로 그만큼 견인이 되느냐죠. 이제 실적으로 좀 더 넘어간다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상반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이 부분들,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조금 종목을 옥살을 가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동희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증시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내일부터 그 집중이 시작이 되죠. 내일 금요일 날 아스트라제네카부터 해서 그 다음날 이제 화이자 27일 날은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돼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국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정시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미리 그 이제 백신 접종을 한 국가들이 있죠. 근데 아마 참고로 한번 그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백신을 지금 이미 이제 일찍 시작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꽤 일찍 시작을 했어요. 꽤 일찍 시작을 해서 이미 지금 전 국민의 한 30% 이상 백신을 맞은 국가들도 지금 꽤 많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지금 그 차트 흐름에서 보이죠. 지금 뭐 30% 이상 한 국가들도 지금 꽤 많아요. 뭐 한 2개 국가 정도 되죠. 네. 미국은 아직까지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곧 저 대열에 지금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는데,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정시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럼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주요국이 백신을 맞기 시작한 날 정시에 영향을 미쳤느냐? 네. 그냥 혼조세로 끝났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자체가 내일 뭐 백신 크게 접종한다고 해서 증시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영향 요인은 없다.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이벤트는 이벤트인데 네.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벤트일 뿐이지 정시에는 이미 다 반영이 됐거나 뭐 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영국 이미 먼저 맞은 국가들을 보니까 그날 그냥 혼조세로 끝났어요. 예, 큰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행이나 항공, 카지노, 백화점 같은 피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은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 심리적인 부분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3월 증시가 시작이 되거든요. 봄 증시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FA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10년물 국채가 오늘도 지금 1.4%를 지금 돌파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요. 금리 네. 상승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만큼 금리 상승을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 매력 포인트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좀 강조드리겠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으면 뭐 저희도 종목 진단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고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종목을 진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종목 자체에 대한 기술적 대응보다는 시장 자체의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단기적인 변동의 그 폭차가 감소가 됐을 때 다시 네. 이제 시장이 상승 전환이 확실해졌을 때는 그때는 종목 공략으로 좀 더 가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탄력을 빠르게 회복을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백신 접종해야 됩니다. 좋든 싫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소매 판매 지수라든가 이런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해서의 그 시그널들을 빠르게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접종이 되기까지 그 시간에 그 초재기가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접종이 또 시작이 되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마찰도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소식들을 만약에 접하실 때 일단은 확진자 수도 많이 이제 감소가 되고 있다는 점. 물론 명절 이후에 폭발적인 증가는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반격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소매 판매 중심으로 아마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매력도를 측정을 하시면서 포트 변경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동기 전문가님, 저희 앞으로 증시, 특히나 3월 증시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장이 이렇게 아무리 흔들리고 변동성이 크더라도 지금 장은 그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3,000하고 3,200 박스권 흐름인데 여전히 지금 강세 마인드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오늘 어제도 3,000이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바로 오늘 지금 회복이 되었고 네. 코스닥도 900포인트에서 지지가 되었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다우 지수를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지금 백신이 지금 백신 이제 공급이 이미 이제 선진국에서는 벌써 이제 시작이 이제 한참 되었고, 이제 나스닥은 흔들리지만 변동성이 크지만, 자, 지금 차트 보시는 게 지금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네. 다우지수 차트 흐름을 보면은, 지금 어제 이렇게 지금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차트 흐름이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 자체가 내일 뭐 바로 올라가든 쉬었다가 올라가든 내일 또 오늘 밤에 지금 원봉이 떨어지든 이런 차트, 이런 패턴 흐름이면은 이거는 지금 추가 상승 확률이 7, 80% 이상 매우 높은 흐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 흐름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자, 이 패턴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우리하고 가장 그 IT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대만 가권 지수 흐름도 보면은 네. 여전히 탄탄하고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지금 바로 다 회복한 자, 이런 흐름이죠. 이런 차트 패턴 흐름을 가지고 그 시장이 이어진다라고 볼 때 추가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죠. 단지 이제 중기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어제 오늘의 변동성,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은 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고 이게 또 단기간에 이제 그 상승폭이 컸을 경우에 이 변동성은 또 더 커지는 어제 같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지금 뭐 최근 들어서는 제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지만 올해 2021년도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경기 회복 네. 그리고 유동성 장세 이것을 토탈로 해서 아우르는 것은 연준 파월 의장의 입.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대충 온 것 같다. 이제 유동성을 좀 축소시켜야 되겠다라는 뉘앙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얼마나 빨리 눈치를 채느냐. 그거 가지고
단기 변곡점을 찾아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상승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 급등락을 보여줬던 어제의 급락과 오늘의 급등세 사이에서 앞으로의 좀 전망에 대해서 향후 시장의 움직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좀 잘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야인스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